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인 파비앙입니다. 일단 바비앙 씨는 뉴스레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같은 채널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해외 이슈, 해외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임석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대 건축가 임석재입니다. 각 나라의 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일단 뭐 영국이라고 하면 버킹햄이죠. 프랑스라고 하면 어디죠? 벨사이. 베르사유죠. 본토 발음이 너무 멋있다. 그러면 이 버킹엄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왕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거기서 살고 계세요. 영어 근데 발음 좋으시네요. 네, 저 많이 공부했어요. 원어민이니까. 아예 한국말만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프랑스어 잘하잖아요. 엘리자베스. 관광객들이 모든 나라에서 되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영국의 자부심,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어서 있죠. 최근에 그 엘리사벳 여왕의 남편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네. 또 버킹엄 궁정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지낸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왕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 한번 네.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와 이거는 뭐 벨스 프랑스 사실은 뭐 왕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예, 긴장하지 말고 교수님 있다고 뭐 괜히 긴장하지 제가 말고. 도와드려요? 예. 약간 이쪽에 약간 시선이 좀 이쪽 보십시오. 예, 저쪽 아니 화이팅입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뭐 한국이면은 떠오르는 왕은 뭐 세종대왕 또는 뭐 그렇죠. 정조 뭐 이런 게 있죠. 프랑스라고 하면 바로 루이 14 절대왕 대양의 왕 르와 솔레이. 그 루이 14세가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권 싸움이 있었어요. 파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못했어요. 싫어했어요, 파리를. 섭정 기간 중에 네네. 이제 루이 14세를 몰아내려고 프롱드해난이 일어나요. 그 루브르 안에서 그 진압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 루이 14세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브르에서 안 있고 베르사유를 새로 지어 나간 거죠. 그래서 베르사유가 원래는 이제 루이 13세 별장이 있는 조그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숲이었는데 프랑스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세종시 같은 가보면 거기 고등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시청사도 있고. 그러면 캐서린 씨 한번 부킹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런던궁이 아니라 버킹엄 궁이라는 그 이유는 네. 이제 원래 궁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귀족의 집이었는데 뭐 Duke of Buckingham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3세가 아내의 집을 사고 싶어서 약간 리모델링하고 이제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면서 본격적인 궁을 만들고 그럼 얼마 안 됐네요. 19세기 네. 얘기하니까. 그렇죠. 200년도 안 됐어요. 구매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네. 어느 부동산 가야 돼 이거는. 네. 2만 1,000파운드로 구매했다고 해요. 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 귀족들도 뭐 초대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엄청도 뭐 파티도 하고 뭐 화려하게. 화려하게. 왜냐면 왕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권이잖아요.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왕이 잘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맛있는 네. 거 먹고 파티도 열어주고 그러면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몇 번 가봤어요. 그 벨사유 궁이요? 궁에. 저는 한 10살 때 한 번 가보고 그 후에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경복궁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사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많이. 그러면 교수님 질문 하나 던져주세요. 질문 하나 던져주시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이방원이 몇째 아들이었죠? 이방번, 이방석, 오, 대단하시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다섯째, 그럼 이방원이 죽인 세자는 몇째 아들이었죠? 둘째. 7번째. 그런 거 역사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나오려나? 예. 경복궁 얘기에 조금 연관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좀 있는 거죠. 경복궁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네. 첫 번째로 지은 궁궐이에요. 경복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지 한국사 1급. 네네. 크랙경자의 행복복자예요. 그래서 큰 복. 큰복. 큰 복. 왕이 덕으로 다스리고 네. 백성들은 그걸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왕한테 충성하고 신하는 왕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왕에게 큰 복을 드린다. 이게 성리학의 기본 이념이고 조선 건국 이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왕궁 이름에 조선 건국의 이념이 압축적으로 그 두 글자에 글자.
들어가 있는 거죠. 버킹햄도 그렇고 베르사유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데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특징들이 있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킹엄 궁전은 조지 3세가 네.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원래 약간 좀 교수님, 모르는 얘기 같아요. 혹시나 리액션 원하시면은 여기서님 모시고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조지안 양식은 조금 검소해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최전성기니까 그때 이제 신고전주의로 화려하게 지은 거죠. 중앙에 출입구 부분, 양 끝에 파빌리온 부분, 네. 그게 이제 그리스 신전 모습이잖아요. 베르사유는 이제 바로크 양식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바로크 양식이라서 저렇게 화려한 장식이 많고 지붕도 보면은 꼬불꼬불 곡선도 금장. 많고 그러잖아요. 네. 프랑스는 사실은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약간 좀 부를 과시하고 프라이드, 자긍심 그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거울의 방입니다. La Chambre des Miroirs. 귀족들이나 그 방문객들이 이제 자주 찾는 통로랍니다. 파티도 하고 뭐 리셉션도 하고 그랬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저기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세계 대전 1차 때 이제 그 종쟁이 이제 종식되고 나서 트레테 드 베르사유, 벨사유 조약을 이제 거기서 성사가 됩니다. 벨사유 조약은 뭐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안 좋은 조약이에요. 벨사유 조약 때문에 2차 세계 대전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많이 폭격하려고 했어요. 한 9번 정도 진짜 폭탄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 왕실이 계속 거기 살았어요. 너무 막 그 외무부에서 도망가라 이렇게 조언을 받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대단하시다. 우린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해서 뭐 로켓도 날라오고 근데 런던 시민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게 결국 이제 왕실이 모범을 보이니까 우리도 흔들리지 않겠다. 맞아. 화이트 드로잉 룸이라고 약간 스테이트 룸 가족이 모이는 아니면 사진 찍는 그런 화이트 드로잉 룸도 보면 이제 그림 거는 방이에요. 근데 버킹엄에는 드로잉 룸이 몇 개 없어요. 네네. 근데 베르사유에 그 7, 8개가 엄청 많아요. 붙어 있는데 네. 루이 14세는 이제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건물을 막 웅장하게 짓기보다는 인테리어를 더 화려하게 한 거죠. 네. 그 진짜 기억나는 게 천장에 다 그림이에요. 다 천장에 와. 야 저렇게 지나치게 화려하잖아요. 요즘 관점에서 보면은. 네. 네. 근데 저런 전통이 요즘에 크리스찬 디오르, 루이비통 이런 그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파비앙이 말씀하신 그 프랑스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 뭐 자동차나 돈이 아니라 예술품이다. 네. 그거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 꼬모티피카시용이란 말을 써요. 디오르, 비통. 그러니까 와우. 그 고급 예술품을 상품화하는. 근데 아, 그 맞아.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프랑스 사람은 안 삽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건 잘 안 전혀 명품 가방을 맨 프랑스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진짜요? 생전에. 그런 그 약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아니요. 그냥 그래서 수출용이죠. 그냥- 프랑스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약간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정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베르사유 궁전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저 정원이 그게 세계적으로. 제일 좋아요. 프랑스의 바로크 정원이 전형적인 기하학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자수 정원이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자수 뜬 것 같이. 저런 모양이면은 멕시코에서 UFO 왔다 갔다 그래요. UFO. 약간 주워 도착해서 딱 이렇게 랜딩한. 벨사유 궁에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들어오시기 전에 화장실 꼭 가세요.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버킹엄 궁전은 그 옆에 이제 세인트 제임스 파크 안에 있거든요. 네네네. 런던 안에 보면은 아주 그 훌륭한 정원들이 많아요. 뭐 그린 거기 파크도 알아요. 있고. 너무 예쁘다. 예, 그래서 영국의 정원은 전형적인 자연주의.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손을 최소화하고 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그래서 이제 약간 낭만주의 계열인 거죠. 영국 가야겠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사진 보고 설명 들으니까 진짜 여행한다는 기분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 약간 이제 두 나라의 그 문화 전통 차이예요. 예. 프랑스 사람들이 고전주의나 굉장히 포멀리즘을 좋아해요. 맞아요. 우리가 프랑스 사람 하면은 와인 마시고 샹송 부르고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프랑스 사람들이 수학 좋아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 권위적인 걸 좋아하고 영국에 굉장히 로맨티시즘이 강해요. 그래서 경복궁은 네네. 약간 이제 소박해요. 네네. 경복궁이 자금성 화장실보다 작다. 아. 좀 자기 검소해요. 비하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리학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네. 조선은. 성리학의 기본 이념이 뭐냐면은 왕은 검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덕으로 다스리는 걸로 왕의 권위를 삼지. 그 당시에는 그 노동력을 동원하는 게 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지으려면 얼마나 크게 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를 작게 짓는 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르사유도 보면은 길지만은 단일 건물이에요. 오메가형으로. 네네. 그리고 버킹엄도 미음자형으로. 네네. 근데 경복궁은 건물들이 여러 쪼개져 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으면은 너무 위압적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음흠. 저게 이제 근정전. 와. 긍정전. 그래서 저게 절묘해요. 근데 왕궁이 검소하게 한다고 또 너무 또 초라하면은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못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수직 비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주면서 전체 규모는 검소하게 유지하는 그 비례가 아주 절묘한 건물이죠. 저는 그 경복궁 갈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게 그 관광객들도 그렇고 앞에 사진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긍정전을 보는 풍경보다는 왕이 보는 입장에서는 관광문 바라보는 그리고 건물 쫙 갈려 있고 저는 그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이 역시는 서울이라는 역시다. 도시의 장점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옛날 한국식 건물하고 그 앞에 보면 이제 뭐 트윈트린이 정부 종합청사 해가지고 현대식 건물하고 아주 이질적인 두 건축이 500년의 시간을 두고 공존하는 게 서울의 매력인데 혼재의 미학. 그거는 파리에도 옛날 건물, 현대 건물 있지만 다 파리 떨어져 있어요. 프랑스 건데 우리는 한국 거하고 서양식하고 완전히 다른 두 개가 500년의 시체를 두고 공존을 하는. 한국 건물들의 매력은 그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자체를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복궁이나 뭐 한옥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북한산, 인왕산 그렇죠. 산도 이렇게 있고. 이어지는 그 지붕으로 네. 이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게 그게 오. 예쁜 거예요. 그러면 훨씬 예뻐 보여. 처음으로 마음 통했어요. 네, 마음 통. 아까부터 안 통해서 드디어, 아까부터 통했어. 드디어 이제 녹화가 좀 있으면 끝날 건데 이제는 마음 통했네요. 아유 또 잘 지내시기로. 목말라. 확실히 사진을 보니까 동양 문화랑 그 서양 문화랑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맞아요.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한테 쿵이라는 단어를 던지거나 네네. 한국 사람한테 쿵이라는 단어를 던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완전 너무 다른 달라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와. 그리고 극과 약간 위도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 경복궁은 이제 그 서민한테 뭐 복을 주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네. 뭐 버킹엄, 베르사유 우리 돈이 많아요. 맞아요. 약간 네.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네, 되게 달라요. 그게 이제 동서양 문화의 차이예요. 네네. 그쵸. 서양은 이렇게 좀 형식, 포멀리즘을 통해서 뭔가 솜씨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게 문화의 흐름이고 동양은 예술이나 문화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정, 이 인성, 품성을 정신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건물이 화려하면은 사람을 망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소한 건물을 보면서 생활도 검소하게 사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이 다른 거지 동서양이. 그 경복궁 놀러 가면은 뭐 근처에 뭐 장덕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다 있는데 네. 혹시 옛날에 하나로 생각해서 하나는 아니었고 이제 조선시대 때 궁궐이 한양에 5개가 있었는데 5대 궁궐. 그 경운궁이 있던 자리인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고종이 덕숭을 크게 확장해서 새로 지어 나간 거죠. 근데 고종 왕이 이렇게 큰 궁을 두고 이렇게 작은 궁에서 산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유가 그 작은 궁은 아니고 이제 네. 덕수궁도 커요. 원래 덕수궁이 지금 웨스틴 조선 그 조선일보사까지 거기가 다 덕수궁 땅이었어요. 지금 시청 다 있는 땅이었군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뭐 많이 이렇게 자르고 뭐 큰 궁궐을 새로 지은 거죠. 근데 그걸로 새로 굳이 지어 나간 이유는 일단 이제 경복궁 안에서 을미사변이 났고, 그러니까 기억이 싫죠. 그리고 일본이 또 경복궁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덕수궁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경동이 대사관 단지거든요. 그래서 온갖 뭐 영국, 러시아, 미국. 그 서양의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다 궁궐을 지으면은 일본이 못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짓고 조선의 왕들이 경복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문이 6개 일렬로 쫙 있으니까 너무 위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맨날 신하랑 싸우고. 그러니까 집만은 좀 포근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근한 창덕궁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가 황궁에서 경복궁을 복원을 안 해요. 네네. 그러다 경복궁을 가장 완벽하게 복원한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한 250년 동안 방치되다가
근데 또 집년 얘기 나오면은 저 멕시코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멕시코 옛날에 이제 마야 문명이 그 멕시코 시대에서 만들었던 그런 건물도 다 있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가져오고. 그걸 다 없애고 그리고 우리 문화의 흔적들을 다 없애고 거기서 이제 자기 그 총독부 거기를 세워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페인 양식이죠. 그렇죠. 스페인 양식이요. 그래서 건물 건축 자체가 멕시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유럽에서 온 건물 같아요. 지금 이제 거기서 대통령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독립기념 날마다 우리 그 대통령이 그 궁에 들어가서 멕시코 국기를 밖에서 이제 흔들면서 우리 멕시코 만세 소리 지르는 의미가 있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막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면 먼저 궁을 폭격하는 것 상징이니까. 같아요. 그렇죠. 네, 상징을 되게- 하는 먼저 상징을 없애버리고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일제 치욕의 상징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70년의 역사와 함께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각 나라의 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영국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워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llons enfants de la 그다음에 뭐였더라? 교수님 어떠셨는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스를 상징하는 이런 행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예, 잘 가는 그런 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저도 기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그 사진을 통해서 여행을 했지만 지금 오늘 받은 그 정보를 그 정보.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랐을 거라고 베르사유 생각을 들어오기 해요. 전에 뭘 해야 돼요? 화장실. 화장실 가야 된다. 예. 좋습니다. 별다리 연구소 계속 이어집니다. 뉴스레터에도 구독해 주시고요.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버킹엄에서 지켜야 할 네. 그런 룰들이 있다고. 모노폴리라는 보드 게임 아세요? 게임 네네네. 모노폴리 네. 돈. 그거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부동산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아하.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있으면 네네. 여왕이 이제 포크 내려놓으면 모두 내려놔야 돼. 옛날 조선시대 때